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연고점 랠리를 이어가는 코스피 지수가 이제 2,400을 넘어서 2,41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 6거래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은 수급을 통해 나타났는데요. 어제 장중에 개인은 순매도로 전환을 했지만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로 포지션 이어갔고요. 이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 힘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지배적인 시장이었지만 경기 부양책 합의 지연 뉴스가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러시아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사전 자격심사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타릭 야사레비치 WHO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백신 후보 중 일부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되기를 바라지만 절차를 가속하는 것이 곧 안전성과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국제금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하루 전보다 온스당 4.6%, 93.40달러 급락한 1946.3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13년 4월 15일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백신 개발을 비롯한 낙관적 소식이 잇따르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현지 시간 11일 주식을 5대1로 액면 분할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모든 주주들은 4개의 주식을 추가로 받고 28일 장 마감 이후 배분될 것이고 거래는 3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500달러 수준의 테슬라주는 액면 분할을 통해 300달러 선으로 낮아져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투자가 예상됩니다.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가 경기 부양책 합의 여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장 막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1% 넘는 낙폭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다가 장 막판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7,686선까지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 만나보시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8% 하락세 나왔고 3,33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나스닥 지수 최근 들어서 급등했던 만큼 간밤의 증시에서는 좀 낙폭이 과대했습니다. 2% 가깝게 급락이 나왔는데 여전히 11,00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간밤 시장에서는 1,800선을 깨지면서 1,78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LG화학의 상승폭이 눈에 돋보였습니다. 5% 넘는 급등세 나왔고 75만 8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는 2% 넘는 급등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0.69% 낙폭이 조금 상승폭이 좀 제한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58,200원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이 송도의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죠. 이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 4% 넘는 급등 흐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80만 원대 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80만 4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네이버는 5위권까지 빠졌습니다. 0.6% 하락세. 최근 들어서 3위권부터 5위권까지 순위 변동이 심한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31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약보합권 그리고 우선주는 강보합권, 현대차 어제 다시 한번 5% 넘는 급등 흐름 나오면서 신고가 랠리 이어갔습니다. 17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한 상황이고 삼성 SD의 약보합권 카카오는 1% 넘는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10위권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CJ이 3%가 넘게 빠졌습니다. 30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어제 장중에는 30만 원대 아래로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헬스케어는 0.8%의 상승, HLB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제약 1% 넘게 낙폭 키우면서 12만 원대 이탈하면서 어제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장에선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0.6%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기부터 수치까지 만나보시죠. 네, KMW 다시 한번 급등 흐름 나왔는데 3.8% 이상 급등했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8만 원대까지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JENM도 마찬가지로 1.69%의 상승세 12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고 제넥신, 알테오젠 그리고 SK머티리얼즈까지는 모두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1,400만 원대 이탈되면서 1,300만 원대까지 내려왔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48만 원대 이탈되고 45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샌비트 타임존은 9% 넘게 급락하면서 1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을 만나보시죠. 네, 오미가세부터 에메랄드 이더까지 대부분 고압권에서 거래가 되는 가운데 에메랄드 이더가 1.7%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모두 현재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 가까운 낙폭 기록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장 막판에 이 경기 부양책 합의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IT 섹터가 크게 내리면서 나스닥 지수가 2% 가깝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장 초반에는 3대 지수 모두 긍정적인 어떤 그 출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시장 내 계속되는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조금 더 불안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추가 부양책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그 합의 자체가 조금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시장 실질적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차별화 장세는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는 0.4% 내외의 하락.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1.7%에 육박하는 조금은 다우지수보다 그 낙폭이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계속 보였다라는 부분. 일단 시장 내에 계속되는 어떤 그 장의 특징 확실하게 어쩌면 성장주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달려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특히나 뭐 상대적인 어떤 그 가치주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퍼주와 고퍼주의 어떤 그 차별화 양상이 우리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제 미국 시장을 통해서도 분명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국 증시의 하락 주요 배경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 지연 가능성. 이 부분이 좀 대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경기에 대한 특히나 소비가 상당히 중요하죠. 소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 개선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우려감 제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장세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에는 그 통화 당국의 어떤 그 유동성 확대 정책도 발휘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재정 정책의 확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 지금 공교롭게도 지난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지연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재정 확대 정책에 다소간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시장 내 유동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지금 현재의 풍부한 유동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기대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악재 아닌 악재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스닥 시장의 어떤 그 하락세가 며칠 내내 계속해서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에 비해서 어떤 그 상승폭 내지는 좀 상승률이 좀 저하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모멘텀이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 배경에는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시장 내에 들어오게 되고 점진적으로 이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순환매 양상 가치주와 성장주 사이에서의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 장세가 결국은 순환매 양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다소간 그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찌 보면 우리가 잊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출연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촉발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현재의 갈등 양상은 정치적인 갈등 양상을 넘어서서 기술주들에 대한 우려감을 확대시킬 수 있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위챗이랄지 이런 부분 틱톡에 대한 사용 제한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보복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제기가 되면서 가뜩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고 가뜩이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높은 그런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더 좀 낙폭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아마도 이번 주 15일이죠. 미국과 중국 간의 지난 1차 무역 합의 일단 진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화상회의가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후해서 아마도 시장 내 다소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다시금 재부각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지금 현재 한창 불거져 나오고 있는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기술 냉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확대 전이가 되면서 잘 나가고 있는 나스닥 기술주들에 대해서 특히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술주들에 대해서 어떤 그 변동성 확대 가능성 분명히 생각을 해놓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을 주도할 만한 어떤 그 주도주 이 중에서 혁신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이 여기서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시장 주도 가능성 계속 지속 가능성이 높죠.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현재의 기술주들의 어떠한 조정 양상은 일시적 조정 양상으로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난밤 나타났었던 추가적인 어떤 그 시장 내 주요 이슈 세 가지 조금 더 짚어드려 보면요.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지금 둔화 추이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소한 좀 코로나 확산이 좀 안정 양상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했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의문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3임상 자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한 투명성을 밝혀다오라는 요구를 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WHO 역시 안전성의 상당 부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계속해서 줬다라는 점, 러시아 백신 개발 다소간 시장 내 노이즈가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진행 예정에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결국 그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했습니다. 흑인 여성 카멜다 해리스라는 지금 현 상원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첫 번째로 흑인 여성 부통령이 미국에서 탄생한다라는 점,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 문제, 성별 갈등 문제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관을 제시했다. 라는 쪽으로 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에 좀 지지율 격차가 다소가 좀 좁혀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어떤 그 행정 서명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월가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현재의 장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유일무이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가장 큰 금융시장 내에서의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항상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장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시장 어제도 일단 긍정적인 시장 보였죠.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다소간의 좀 차별화 양상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도 그랬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다소간의 좀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제 코스피 시장이 2,400포인트를 넘어서 마감을 했죠. 5개월 만에 코로나 사태 발발 직후 1,4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5개월 만에 1,0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2,400포인트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물론 여기에는 개인 투자자가 현 상승세를 주도했다라는 평가 당연한 것 같고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한 30조가 넘게 실질적으로 시장 매수를 공격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26조 원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15조 원의 매도세를 다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냈다라는 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배경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장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풍부한 유동성이다라는 점. 그 일례로 고객 예탁금이 폭증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용융자 잔고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 고객 예탁금은 2월 말 30조 원에 불과했었던 어떤 그 고객 예탁금 양상이 지금 현재는 50조 원을 돌파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신용융자 잔고도 어제 15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개인들의 주가 상승 기대감이 고스란히 시장 내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시장의 특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라면 성장주와 가치주 사이에서 어떤 그 빠른 순환매 양상, 이 부분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키맞추기 양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가치주, 저퍼주는 저퍼주대로 어떤 그 특징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성장주, 고퍼주, 대형 기술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차별화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 시장, 코로나가 앞으로의 시장을 상당 부분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실생활이 바뀌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고퍼주들의 차별화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아마도 2차 전지, 4차 산업, 4차 산업 관련주들이 대다수 차지할 것 같은데, 언택트, 헬스케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가치주들은 가치주대로, 그 저퍼주들인데요.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시장 내에서 금융주,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주, 통신주들, 대표적인 저퍼주, 안정성장주다, 안정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퍼주들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이 부분은 결국은 낮은 밸류에이션, 다른 것보다 싸 보이는 밸류에이션, 이렇기 때문에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형태는 결국은 고퍼주들과 저퍼주들 간의 밸류에이션 키맞추기 양상이 고스란히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어진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지금 현재 유동성이 훼손이 되어진다라면 지금 현재의 장은 말 그대로 버블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는지, 유동성의 지속은 과연 언제까지 될 것인지. 어제도 미국 시장 하락을 좀 야기시켰던 가장 큰 부분은 경기부양책 합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경기부양책 합의 지연은 재정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린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재정 확대 정책이 제동이 걸린다라는 얘기는 시장 내 기대하고 있었던 유동성이 풀리지 않는다 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유동성으로 귀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어진다라는 그런 가능성 속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결국은 실물 경기가 회복이 계속해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의 어떤 그 가시화 시나리오, 그 부분이 시나리오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경기 회복이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지연되어지는 그런 시나리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 회복 가시화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유동성이 받쳐주고 경기 회복도 가시화가 된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밸류에이션 논란, 말 그대로 시장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지속되고요. 이 속에서 저퍼주들까지도 상승에 동참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키맞추기 양상이 진행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되어 왔었던 상승세, 여기에 더 나아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퍼주, 저퍼주 할 것 없이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조금 좀 나쁜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요. 만에 하나 실물 경기에 대한 회복이 늦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다라면 지금 계속되는 어떤 V 반등이 아니라 W자 반등, 아니면 L자 반등, 아니면 U자 반등, 그런 실물 경기의 어떤 그 회복세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평가 논란, 고밸류에이션 논란, 이 부분 다소간의 버블 논란으로 확산될 그럴 가능성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의 시장의 핵심 이슈는 유동성에 대한 지속 여부가 될 것이다.
유동성 축소 시그널이 시장에 나타나게 된다라면 버블 붕괴는 분명히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 가장 먼저 유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이에 따라서 경기 회복의 어떤 그 지연 가능성 여부, 경기 회복이 얼마나 금융시장의 확대와 맞춰서 그리고 시장 기대감에 맞춰서 나타나게 되느냐, 이 부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풍부한 유동성이 당분간 지속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OMC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ECB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주요국들 재정 확대라는 것, 조세 감면이라는 것, 큰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된다라면 밸류에이션의 레벨업은 당연히 현실화가 되게 될 것이고 자산 가격의 상승 동조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난밤 금 가격의 4% 이상의 급락, $2,000 아래로의 하락 부분, 추가 경기 부양책의 지연에 따른 유동성 훼손 가능성이 다소간,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는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이해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밤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유동성 지속 가능성 여부 같이 맞물려서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한 만큼 오늘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일단 성장주들 다소간의 좀 어떤 그 변동성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겠죠. 하지만 큰 폭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시장 내에 여전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미국 시장의 어떤 그 하락세 그리고 시장 조정의 빌미를 주고 있는 것 두 가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15일을 전후해서 임박하게 되면서 시장 불안감이 조금 더 커지게 되고 그에 대한 직격탄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술주들로 향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과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의 지연은 유동성 훼손에 대한 부담감 내지는 우려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기술주 저는 일시적인 숨고르기 양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가능성.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냉전, 나스닥에 대한 변동성, 염두. 이 부분은 우리 기술주들의 영향 고스란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저가 매수의 기회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셔야 됨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지속되는 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너무도 뉴 노멀 상태, 현실화 과정을 겪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당연한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저퍼주와 고퍼주 간의 순환매 양상은 진행될 것이다. 고퍼주들은 차별화, 저퍼주들은 키 맞추기.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술 혁신주들이 중장기적으로 시장 주도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맞춰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키 맞추기에 따른 저퍼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고퍼주들은 차별화에 대한 염두.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서 2차 전지나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합의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IT, 자동차, 특히나 가전과 자동차에 대한 소비 확대, 소비 폭발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섹터 상관없이 사실상 대부분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시장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 증시 무섭습니다. 우선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쏠림 현상 그리고 어떤 일부 기업들 위주로 좀 급등하면서 이 상승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업들의 펀드멘털을 비롯하면서 우선 증시 주변 환경보다 어떻게 보면 유동성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으로 당분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도 그렇지만은 변화의 조짐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일부 대형 기술주와 언택트 관련주가 이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부진했었던 이 경기 민감주가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이 업종별 로테이션이 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도 어떤 차익 욕구를 높이는 요인으로 계속 언론에서 거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확산되면서 특히 미국에서 애플을 비롯한 이 미국 기업들이 그 중국 매출 급감 우려가 어떤 장중에 좀 부각되는 모습을 좀 많이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승에 대한 확산이 상승에 대한 부담이 지수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만큼 상승에 대한 부담도 확산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코로나19 확산이 무색하게도 지금 증시가 좀 하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봤을 때도 이 어떤 금융 장세가 이 어떤 코로나19를 이기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가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펀더멘탈적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주가와 또 실적 간의 괴리율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상승 랠리는 당분간은 이제 개인들의 힘으로 몇 주 동안 이어질 수 있긴 하지만 글로벌 증시가 떨어졌을 때 또 미국 증시의 어떤 이벤트로 급락했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그대로 차익 실현에 대한 차익 실현에 어떤 모방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제4공장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인천 송도에 바이오약품 생산을 위한 제4공장 건설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제 주가도 크게 올랐는데요. 총 1조 7,400억을 투자하면서 25만 6천 리터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2022년 말까지 가동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4 공장이 완성되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CMO 생산 규모의 30%를 담당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CMO 기업의 자리를 붙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이 이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 고객사들의 공급 요청과 더불어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 속도, 또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 CMO, 또 CDO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서 이 제4공장 증설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또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단지 내에서 건설되는 이 제4공장은 생산량이 25만 6천 리터 규모로 현재 기준 단일 공장 기준을 봤을 때도 세계 최대 생산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 바이오 리액터뿐만 아니라 소규모 바이오 리액터 또 일회용 배양기 등을 포함한 어떤 CMO 공장으로 증축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이런 호재성 때문에 이 주가가 계속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목표 주가를 100만 원 가까이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2분기 그 매출액이 3,077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11억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뭐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하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역시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반사 이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의약품 수요 증가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 때의 어떤 그 CMO, 이 바이오시밀러 CMO 수주가 좀 크게 늘면서 주가가 상승세로 보이는 부분은 그대로 하반기 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제3공장 수주가 60%를 달성하면서 이 4공장에 대한 추가 설립을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삼성바이오로스의 하반기 때 행보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 LG그룹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LG그룹들의 이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LG그룹들을 연일 상승 가도로 좀 달려주고 있는데요. 우선 뭐 LG와 LG전자, LG생활건강, 지주사 LG까지 LG주들의 그 LG주들의 어떤 좀 펀드 그 ETF 식으로 좀 많이 묶어서 최근에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2분기 호실적을 거둔 이후에 이 전기차 시장을 발판 삼아서 2차 전지 사업의 좀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대거 매수세가 몰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마찬가지죠.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선 그 가전과 TV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LG전자의 주가도 지금 고공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계열사들 포함한 지수 LG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 이 비상장이죠. LG CNS 지분 35%를 1조 원에 매각하면서 이 지주사 전환 후에 어떤 투자 회수 주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순현금이 1조 7천억으로 기타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투자 재원을 가진 만큼 이 하반기 때도 그 우리나라 사업에 대한 확장에 있어서 공격적인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이런 주가 상승은 이제 외국인들이 LG그룹을 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이 이번 달 들어서 지난 7일까지 봤을 때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LG화학이었고요. 이 기간에 뭐 LG전자, LG생활건강이 그 뒤를 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화학을 필두로 좀 관련 주들은 꼼꼼히 좀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LG 생활건강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어제 10% 가깝게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좀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장인데 LG 생활건강이 대표적인 종목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LG그룹주들 중에서 LG생활건강을 좀 관심 있게 좀 또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요. 올해 2분기 때 경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LG생활건강 목표 주가를 170만 원까지도 최근에 좀 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화장품과 음료 부분에서 이 2분기 실적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그 LG생활건강 아시겠지만 이제 화장품 업종입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하반기 때도 업황 자체가 어떤 중립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는 상태에서 LG생활건강의 이런 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채널과 또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호재를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생활용품 부분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에 대한 뷰는 하반기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마케팅과 또 온라인 쇼핑 채널 같은 어떤 성공적인 이런 좀 사업부에 대한 전환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고부가 가치 제품의 매출 비중이 상승하고 또 수익성 높은 온라인 매출 비중도 함께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계속 기대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LG 생활건강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소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기나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일정 지역에 한해서 짧은 시간 매우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돼 주변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해안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은 중부지방으로도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한낮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과 속초가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나 비가 온 뒤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자주 드시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전은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이 31도, 청주는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울진도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며 2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부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부산이 30도, 광주 32도, 제주는 33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오겠고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중부지방에는 또 한 번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